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TBS를 위한 토론회 사회를 맡은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준 시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회 및 내외빈 소개와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후 발표자 소개와 발제, 그리고 토론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폐회하게 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만큼 토론 청취와 질의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영찬 서울시의회 부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임종국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동길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유진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TBS에서 정진영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TBS에서 강진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TBS에서 조정훈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발제 및 토론자는 추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정희 의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 독립을 위한 TF 성명서를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직 한 분이 안 오셨다고 그러셔서요. 안녕하십니까. TBS 언론 독립을 위한 TF 단장 유정희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내빈 소개에서
아마 더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는 언론에서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은 것만 해도 연합뉴스에서 오셨고요. 오셨나요? 네, 오신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JTBC 오셨고요. 네. 하여튼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이 토론회는 생방송 라이브로 또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시민들께서 봐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TF에서는 아까 이제 제 개회사를 성명서로 대신한다고 하셨는데 성명서는 자료집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경과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의 이 상황이 시작이 된 거는 7월 4일 날 제11대 의회가 개원을 하기도 전에 국민의힘 최호정 의원 외 75명의 의원 전원이 TBS 지원 조례를 폐지하겠다라는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응을 논의하던 중 TF를 구성을 했고요. 회의를 하려고 하던 차에 수해가 발생을 했고 수해 복구 때문에 약간 늦어져서 8월 19일 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1차 회의 이후에 우리 TF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성명서에 들어있고요. 그런데 8월 30일 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원 폐지 조례안에 대한 상정을 가정하에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서 긴급하게 저희 TF단이 회의를 했고요. 9월 6일 날 TBS와 1차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간담회 결과 오늘의 이 토론회가 개최가 되게 됐는데요. 근본적으로 권력의 힘으로 언론은 억압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규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TBS뿐만이 아니라 전체 언론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 독립을 위한 TF단에서는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하고도 협력을 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가열차게 싸우겠습니다. 토론회에서 문제 제기된 내용들, 지원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절차적 문제, 그리고 근본적 문제, 위법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여러 가지 여론을 만들고 또 기자회견을 하고 또 기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원 폐지 조례안이 폐지가 될 때까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이것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희 의원님. 이어서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는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축사는 축사 영상을 대신해 서면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병도 시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청래입니다. 오늘 더 좋은 TBS를 위한 토론회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시는 우리 유정희 의원님 정말 큰일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김동원 박사님도 좋은 발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방송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보통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TBS에 대한 서울시의 압박이 정말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88억을 깎고 그리고 TBS를 마치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기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것을 개선해 보고자 저도 나름대로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들과 정책들이 있으면 저도 그것을 잘 참조해서 TBS가 정상화되는데 저도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성대하게 그리고 뜻깊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TBS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의회 우영찬 부의장님께서 축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년 전에 그 희대의 코미디가 한번 있었습니다. 서울엔 TBS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경기방송이라고 있었는데요. 사주가 방송권을 반납했습니다. 참 보기 드문 일인데요. 이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방송의 주파수를 반납한 첫 번째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재공모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TBS하고 같이 그 시기가 겹쳤습니다. 경기방송 새 사업자 공모에 여러 업체들이 참여해서 근데 마침 경기도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민간 사업자들이 만일 경기도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입맛대로 요리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운 단체장이 와서 예산 삭감을 하고 또 예산을 늘리고 왔다 갔다 입맛대로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경기방송의 황망한 사주랑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장이 오면서 따라 방송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만일 목적이 이루어지면 다시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겠죠. 그럼 또 다른 코미디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언론이라는 것은 우리 정치하는 사람이나 행정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멀리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기관입니다. 하지만 언론이 바로 섰을 때 우리 사회와 정치와 행정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언론에 대한 지원은 아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길에 우리 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유정 의원님 정말 멋지십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방송의 PD였었는데요. 그때 해고당했을 때 함께 해주셨던 우리 구영식 기자님도 오늘 여기 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언론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대표위원님께서 축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축사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로써 개회식 및 축사로 구성된 1부를 마치고 2부 순서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 진행은 좌장이신 유정희 의원님께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고 TBS 언론 독립을 위한 TF 단장을 맡고 있는 유정입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제하시는 분과 토론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제를 준비하신 분은 한혜종 영상원 강사이자 언론학 박사이신 김동원님입니다. 그리고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 독립을 위한 TF에 참여하시는 정준호 의원입니다. 다음은 경희사이버대 미디어 영상 홍보학과 경임 교수이자 언론인권센터 이사이신 심영섭님입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백승희 변호사이자 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이신 이강영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이자 오마이뉴스 기자이신 구영식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TF단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TF단은 부단장이신 박지성 의원님 하고 김경 의원님은 오늘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셨고요. 우리 패널 토론 해주시는 정준호 의원님, 우리 TF 의원이시고요. 정준호 의원님, 그리고 사회를 맡으신 김성준 의원님,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신 박유진 의원님, 이번에 오세훈 시장에게 아주 시정 질문을 날카롭게 매섭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 소개했나요? 예. 그러면은 우리 다들 이제 참 도착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사진 촬영을 하고 그다음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앞에 앉아 있고 다 우리 그 의원님들하고 또 TBS 다 나오셔가지고 같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유튜브, TBS 그리고 저 유정이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 또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토론회를 위해서 김동원 언론학 박사께서 준비하신 발제를 듣겠습니다. 발제하시는 동안 우리는 편안하게 그 플로어에서 발제문을 듣도록 하죠. 예, 방금 소개를 받은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제할 내용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TBS 문제가 그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에서는 몇 장 되지 않는 조례 폐지안을 발의를 했지만 실제로 TBS가 어떠한 기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들을 논의해야 되는가는 좀 많이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분 정도 발제를 하고 오늘 또 토론자분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드리면서 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을 지역공영방송 TBS 3년의 성과와 과제라고 했습니다. 물론 TBS가 재단으로 출범을 한 지는 아직 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시의 사업소에서 독립을 해서 법인 전환을 거친 시간까지 합치게 되면은 이미 3년이 넘었다고 보입니다. 그동안 2015년 물론 그 전부터 있었죠. 그 서울시장에 의해서 교통방송을 독립법인화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가 2018년 말이나 되어서야 비로소 행안부의 지방출자기관 설립 협의 완료를 했죠. 그래서 일반 시민들과 다른 방송사에 계신 분들 좀 낯설겠지만 TBS가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기까지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서울시의회 등 수많은 행정기관과 그리고 논의들을 거쳐야 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행안부, 서울시의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친 근 2년 또는 3년에 걸친 기간 동안에 재단으로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겪었습니다.
자, 그렇게 재단이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지금 현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보궐선거로 취임을 하시고 난 후 바로 그해에 서울시에서 의회에서 TBS에 대한 예산 삭감 조치가 내려졌고요. 그 이후로부터도 이번 그 8대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께서 다시 출마를 하면서 다시 한번 TBS가 중요한 논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방송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든가 또는 재단의 이사장과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 몇 차례 또 최근까지도 벌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재난방송의 문제라든가 또는 뭐 기타 그 임원들의 업무상의 문제를 가지고서 연속된 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최근에는 9월 5일에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그러한 주장으로 서울시에 감사 요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부터 시작해서 임원의 행위 그리고 또는 방송 편성과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감사를 요청하면서 TBS의 문제 또는 TBS의 조례 폐지안이 왜 필요한가를 갖다가 이렇게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이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약 지금 한 8개월 정도에 벌어진 일인데 이러한 일들이 과연 TBS를 재단으로 독립시키는 데 필요했던 그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논의들을 다 숙지가 되고 그것이 같이 논의가 되면서 진행되는 것인지는 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TBS가 그 서울시 사업소에서 미디어 재단 TBS로 독립을 했지만 여전히 관계 법령과 제도상으로 한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자체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적 지위에서는 그 행정안전부에 의한 인사지침이라든가 그리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출자 출연기관 조례 그리고 TBS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방송보다 훨씬 더 많은 법적 그 제재와 또는 그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최근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서울시의 재정을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근데 이 재정의 의존도는 저 위에 보시는 것처럼 허가를 받을 경우에 허가를 받았을 당시에 상업 광고가 금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방통위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TBS의 상업방송은 라디오 광고 시장이 굉장히 움츠려드는 상황에서 청취율이 높은 TBS가 들어올 경우에 광고 시장에 좀 충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재정 지원의 변동에 따라서 상업 광고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TBS를 교통방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TBS가 교통방송이라는 그런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오래된 방송법에 의해서 교통 기상방송이라고 하는 특수목적 방송으로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2000년에 새로운 방송법이 생기게 되면서 TBS와 같은 방송에 대한 특별한 방송 사업자에 대한 지위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케이블 채널과 같은 그런 아시는 것처럼 YTN이라든가 그런 뭐 OCN과 같은 그런 전문 채널처럼 TBS도 지상파 라디오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채널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급된 적용으로 규정받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만일 이런 식의 과거의 방송사항으로 TBS가 교통방송이라고 제안을 한다면 CBS라든가 또는 기독교 방송과 같은 곳에서는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조항이고 여전히 지금도 교통방송 외에 교통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느냐는 지적은 그만큼 방송법의 변화와 방송의 환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2년 동안 2년 넘게 TBS가 재단으로 독립을 하면서 남겼던 성과들을 먼저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판단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TBS 노동자들의 지위 변화입니다. 이전까지 서울시 사업소 시절이었을 때는 약 200명 남짓한 서울시의 임기제 공무원들과 그리고 200명에도 육박하는 각종 파견직, 계약직,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구조였습니다. 근데 재단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주게 됐고요. 제 기억에도 TBS가 작가 또는 그래픽 등등 기존 방송사에서는 파견이나 비정규직으로 쓰는 인력들의 일자리를 모두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후에 재단 출범 이후에도 타 방송사에
충분히 그동안 당연히 비정규직으로 쓰는 업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모델들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는 임기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말이 공무원이지만 3년, 5년 단위로 계속 시험을 보면서 그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떤 우발적인 일로 인해서 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었고 임기제 공무원의 지위가 불안정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990년에 TBS FM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잉글리시 FM이라고 하는 EFM이 등장을 했고 그 이후에 TV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채널들이 생기게 된 것은 시대의 변화도 있지만 서울시장의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 TBS 안에 있는 인력들이 FM, 잉글리시 FM, TV라고 하는 각각의 칸막이로 편성이 돼서 인력 운영이 서로 막혀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를 해소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재단, TBS 재단의 성과였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프로그램의 퀄리티도 있지만 방송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지위가 충분히 바뀌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TBS는 현재 그 시민 참여 대표이사, 즉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내부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KBS나 MBC가 그 사장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 정책 설명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평가를 거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이사회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으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TBS 같은 경우는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정책 발표 방법부터 시작해서 시민 평가 점수를 40%나 반영을 하고 그리고 행정기관 그 운영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평가 점수를 60% 반영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방송사 중에서 가장 많은 몫의 시민 참여 결정 권한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제도들이 이사회 정관부터 시작해서 내부 규정까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표들을 서울 시민이 직접 내 손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고요. 재단 이전을 통해서 다른 공영방송사와 차별되는 중요한 자율성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TBS가 그동안에 FM 라디오와 TV도 서로 분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 TV를 보는 시청자위원회 또는 라디오를 보는 시청자위원회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청자위원회를 통합을 했고 또 하나는 새로운 편성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사의 경영진과 또는 노동자들이 이러이러한 방송에 문제가 있다 또는 이러이러한 방송의 편성을 개편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서로 합의를 하고 서로가 논의를 하는 그러한 공식 내부 기구입니다. 이러한 편성규약은 방송법상으로 종합편성 채널이나 지상파 방송사에는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TBS가 자꾸만 교통방송이다, 니네는 특수목적 방송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렇다면은 이러한 식의 통합시청자위원회나 편성규약 및 편성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TBS에서 내부적으로 우리는 교통방송이라는 아주 불합리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춰야 될 제도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내부 장치들이고요. 이러한 장치들은 종합편성 채널이나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내부 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청취율 평가에서는 TBS가 그 SBS 파워 FM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청취율을 올리는 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청취율은 아침에 출근길에 들으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있는 청취율만 포함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나온 채널 시청률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청취율과 서울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채널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그 TBS가 타 방송사에 모범이 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다른 방송사들이 KBS나 MBC가 시민 참여 방송을 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시민 참여라고 하면 시민들이 나와서 원고를 읽거나 제보를 하거나 패널로 참석하는 그러한 수준에 그쳤고요. 조금 더 낫다 그러면 시민들이 제작한 동영상을 방송에 편성을 해서 틀어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TBS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했던 실험인 것이 시민 제작자들이 직접 하나의 풀을 구성을 해서 TBS의 내부 PD들과 함께 공동 기획과 제작을 하는 그러한 지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말은 쉬워서 그렇지 어떠한 방송사도 기획 단계로부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그 요구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많지가 않았고요.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우리 동네 라디오는 시즌2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청취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그것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됐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TBS 운동네 라디오 초창기에 대림동에 있는 중국 동포분들이 출연을 하셔서 그 한국에서 중국 동포들의 이름을 표기할 때 한글 음차로 표시하지 않고 중국어 발음 그대로 표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방송이 되자마자 법무부와 외교부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이러한 중국 동포에 대한 그 이름 표기를 바꾸는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지역 공영방송에서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라든가 공공기관이 놓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직접 해결책을 끌어내는 것이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TBS의 시민 참여는 굉장히 좋은 출발을 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도 꾸준히 새로운 실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서울시 지역 공론장 구성을 위한 기본 조건이 마련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TBS가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지역 공영방송이 뭐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역 공영방송이나 타이틀을 단 방송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설령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성과들을 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방송에 대한 정확한 모델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모델이 부재한 상태에서 시민 참여의 방식을 끌어냈다는 것은 2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큰 성과를 기다리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TBS 재단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서울시에 거주하실 텐데 저도 서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때로는 낯설고 낯익은 얘기입니다만은 서울이 2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이 25개의 자치구가 크게 본다면 5개의 큰 권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5개의 권역이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은 저기 보시는 동남 이권, 강동구와 송파구를 합치게 되면은 현재 울산광역시만큼의 인구입니다. 말이 서울이지 이 서울은 강남과 강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부, 동부, 서남, 동남이라고 하는 각기 다른 지역들이 있고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러한 권역별로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면서 또 하나는 권역을 아울러서 이사의 진출입과 유입이 굉장히 유동적인 그러한 곳입니다. 이러한 곳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다른 지역 방송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토착자본 또는 뭐 지역의 유지, 흔히 말해서 행정학에서 말하는 그 풀뿌리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또는 설령 있다 하더라도 보이지가 않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좀 특이한 사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동대문구입니다. 신원을 밝혀서 죄송합니다만은 동대문구에서 구청장을 4번이나 역임을 하셨던 그 구청장이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이것이 그 동대문구의 예산을 갖다가 횡령한 혐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동대문구청에 있는 국장 과장들이 승진을 대가로 구청장에게 현금을 건넸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수많은 자치단체들과 주민들은 굉장히 충격이었죠. 이렇기 때문에 동대문구청에서 국장과 과장들이 시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내리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고 이러한 상황은 지상파 3사와 몇 군데서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반면에 전북에서는 우범기 전주 전 시장이 지난번 지방선거와 기타 선거에서 선거 브로커 혐의로 인해서 경찰에 출석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전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수많은 전북의 일간지와 매체들이 중요한 전북의 이슈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치구이기도 하고 광역단체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서울시라는 곳에서 얼마만큼이나 서울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러한 문제점들을 갖다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서울 시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동대문구에 살다가 중랑구로 이사를 한다거나 또는 경기도로 또 이사를 한다거나 하는 유동성이 굉장히 강한 곳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 자체의 의제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큰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과거 오세훈 시장 때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서울의 이슈였고요. 그러한 이슈들은 또 언제나 전국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속 가능한 지역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 서울에서 지역성은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25건의 자치구에 사는 시민들은 서로 다 다르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자치 활동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전국 의제가 되기 쉬운 교육이라든가 부동산 또는 뭐 세금이라든가 정치 이슈와 같은 전국 이슈에 훨씬 더 민감한 그 시민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그동안 평가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TBS가 재단으로 독립을 하면서 어쨌든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걸 쓰고 있는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충분한 안정적인 시청자, 청취자층을 확보해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식의 전국 의제를 다루고 중앙정치의 의제를 다루는 것은 불가피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도리어 제 판단은 이렇게 만들어진 서울 시민과 또는 시청자들을 어떻게 하면 서울시에 밀착돼 있고 지역에 가까운 그런 의제들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과제들이 있었고요. 이러한 과제는 지난 2년 동안에 풀기에 너무 힘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TBS의 한계고요. 이 성과와 한계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발의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던 조례 폐지안의 문제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이후에 토론자분들께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TBS가 분명히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다시 말해서 서울시가 출연을 해서 만들어 놓은 공공기관입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을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조례안을 어디를 보더라도 왜 폐지를 해야 되는지, 왜 해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계 법령에서 지적한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두 번째는 부칙으로 붙였는데요. 이게 재단을 해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할 테니 재단의 형태는 그대로 두고 알아서 독립을 하라는 것인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원한다면은 TBS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서울시의 공공기관으로 취업하는데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자칫 불공정 채용의 논란이 될 수 있는 용어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축사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경기방송 그 99.9 메가헤르츠의 방송을 만들었을 때 그때 논의가 많이 됐던 것이 과연 TBS만큼이나 빠른 재단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가였습니다. 거기서도 중요했던 것이 바로 비정규직 일자리의 정규직화 등 공공기관의 고용 안정 문제였습니다. 만일 지금과 같은 형태로 TBS가 사라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TBS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성과를 말씀드린 방송산업에서의 굉장히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첫 번째 처우 개선의 사례가 그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TBS 폐지하는 얘기하실 때 특정 프로그램의 정치 편향성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정치권에 또는 정치인의 눈에서 보셨을 때 그것만 보일 수 있겠지만 상암동에 있는 TBS 건물에는 400명에 가까운 육박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일터입니다. 좀 다른 것들을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이렇게 그 조례안을 폐지를 해서 만들었을 경우에 그 남은 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글쎄, 제 기억과 제 평가가 맞다면 모든 지자체는 자신들만의 방송을 갖고 싶어합니다. 시장이 시적을 자랑을 하든 새로운 도시계획을 발표를 하든 홍보를 하고 싶어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기억이 맞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아주택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모아주택의 그 개발 예정지를 그 순회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카메라에 담아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필요하죠. 근데 그러한 홍보가 아니라 지역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과의 대화를 위한 방송입니다. 이러한 방송들을 여전히 다시 한번 홍보 방송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아직은 TBS가 2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지역 공영방송으로서의 법 제도적인 과제나 위상들을 안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역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가 보이진 않으나 분명히 추구해야 될 목표로서 서울시 의회와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서울시 의회가 분명히 지방의회입니다. 제가 한 가지 원래 해외 사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해외 사례 한 가지를 좀 들어보면은 뉴욕이나 런던처럼 서울이 바라고 있는 글로벌 메트로폴리스
하는 시의 지방의회 정치는 막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런던시 의회가 대체정부 시절에도 상당히 자율성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저 표에 보시는 것처럼 약시장 강의회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의 권한보다는 시의회의 권한이 훨씬 더 강했죠. 도리어 그 시의회에서는 시장을 불신임할 수도 있었고요. 의회가 직접 감사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식의 의회의 권력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지자체에서는 런던이나 뉴욕과 같이 메트로폴리스와 같은 그러한 그 시정과 시민들의 공론장을 만들기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지자체의 형태는 강시장 의회형이죠. 자, 의회에 대한 시장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고 의회 해상 우리나라 없습니다만은 때로는 어떤 나라는 의회 해상권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시장의 인사권이죠. 그러니까 국회와는 다르게 그 서울시 의회에 대한 상당수의 직원들은 대부분 다 서울시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태로는 정말 흥미로운 것은 헌법상에 있는 기관에는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헌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흥미롭게도 지자체장은 헌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흔히 말하는 헌법기관으로 얘기한다면 의원들이 더 위에 계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자체, 특히 서울시 같은 곳에서는 시장의 결단과 시장의 하나의 지침이 의회보다 더 위에서 올라가서 결정될 수 있는 그러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구조가 T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지위를 언제라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쓴 글이 아니고 그 지난번에 미디어오늘에서 4차례에 걸쳐서 TBS 문제를 다루는 칼럼들이 연재가 됐습니다. 거기서 우성대의 박성호 선생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TBS의 조례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출자 출연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적 자산을 없애는 것이고 지역민주주의의 위기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례를 드신 게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중단 주민투표권이 있었고요. 또 하나 2013년 경상남도 진지의료원이 폐쇄된 일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러한 식의 진지의료원이 폐쇄됨으로써 이번 코로나 시기에 상당히 많은 후회와 또는 그 충격이 컸습니다. 자, 공적인 것,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의회라든가 또는 서울시장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시의회와 시장이 발의하는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낳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어떤지를 모으는 이야기를 듣는 방송이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TBS 조례 폐지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방송사 하나의 폐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중요한 지역 민주주의의 그 장소를 하나 허무는 행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그래서 그 TBS의 재단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그 이런 점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토론의 시간에 심영섭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흔히 공적 책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조례도 그렇고 우리나라 방송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서울 시민에게 충분한 시정에 대한 정보와 토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그 역할이 아니라 재난 방송을 하라, 장애인들을 위한 방송을 하라 이런 식의 기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들을 부여하는 식으로 그동안 방송사들을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서울시장이든 어디든 간에 이건 KBS도 그렇고 EBS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았던 기억이 EBS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니 EBS는 교육방송인데 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EBS는 교육방송이니까 공교육 학생들을 정규교과에 충실해야지 왜 이렇게 정치색이 있는 역사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글로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게 공영방송에 대해서 모든 걸 사업으로 보는 거죠. 자, EBS는 교육방송이니까 무조건 EBS 교육기자만 틀어야 돼. 자, TBS는 이미 지난 것이지만 교통방송이잖아. 교통방송만 해야 돼. 이런 식의 사업을 부여하는 것은 공영방송 역할이 아닙니다. 각 지역에 위치해 있는 특수성과 그 25개의 자치구와 모자이크와 같은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왔던 것이 이겁니다. 제안을 드리는 것은 자, TBS가 1년에 뭐 350억, 400억 가까이 예산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산을 쓰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겠고 특정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TBS는 교통만 해야지. 아니 TBS는 왜 이렇게 돈을
특정한 프로그램에 많이 쓰나? 자, 이런 식의 두 개의 평가는 어렵게 만들어 놓은 지역 공영방송이라는 방송사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말을 못 해왔다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4가지 부분으로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크게는 미디어 콘텐츠, 정책 공론장 구축, 시민참여 미디어 서비스, 그리고 보편적 미디어 환경 구축인데요. 이런 것들이 큰 제목의 책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TBS 이사회나 서울시 의회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TBS의 보도국이 있는데 이 보도국이 그렇게까지 많은 활동을 보일 취재라든가 보도 역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서울시의 광역 단위처럼 최소한 서울시 5개 권역별로 보도국에 지사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쪽에서 이 정도만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동대문의 사례라든가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상암동에서 또 쓰레기 폐기장 문제로 한번 또 이렇게 시민들의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을 왜 우리는 바로 옆 자치구에 있는 시민들은 모를까요? 제가 살고 있는 동대문구에서도 워낙에 1인 가구도 많고 반려견 가구들이 많으니까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시민들 사이에 상당한 충돌이 있었고요. 몇 년 전에는 동대문구에서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갖다가 일반 학교와 같이 설립하고자 하는 제안이 나왔을 때 아주 심각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얘기들은 KBS나 MBC 같은 곳에서는 2분짜리 리포트 하나로 끝납니다. 그러나 최소한 TBS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연속 보도가 돼야 되고 후속 보도가 돼야 되고 충분히 많은 의원들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개의 권역별로라도 보도국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부동산 가격의 어떤 정체 또는 하락, 그리고 미래를 전망할 수가 없는 상당히 물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나 서울은 그렇게 지역 경제에 민감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또는 서울에 있는 수많은 세입자들, 상인들과 같은 이러한 주거와 도시 계획에 대한 논의를 다루는 콘텐츠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시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도시계획과 디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단순히 그냥 경제 채널에서 나오는 아파트값 상승 이거 하나만 툭 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이 작년에 올해 총가요 여전히 TBS가 서울런과 같은 그러한 지금 인기를 끌고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교육방송을 바꿨으면 좋겠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TBS라는 공영방송이 교육 콘텐츠를 만든다면 그것이 사교육을 보조하거나 공교육의 보완제가 돼서는 안 되죠. 어떠한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 교육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 또 아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서울시 교육청이 어떠한 교육 정책을 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수해 때문에 급작스럽게 휴원 조치, 유치원의 휴원 조치라든가 학교의 휴교 조치가 내려졌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그 전날 휴원을 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회사에 어떻게 얘기할 방법도 없고 굉장히 그러한 교육 정책들에 대한 논의들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책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정책 공론장 구축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BS의 가장 청취도 높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든가 시사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 방송이 충분히 중앙정치 의제에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앙정치 의제가 그냥 중앙의 소중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판단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설명이 되어야죠. 우리나라 정치에서 시민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자꾸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종편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YTN도 그렇고 종편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정치 토크쇼가 많습니다. 패널들이 많아요.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이슈 하나 가지고서 서너 명이 나와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십니다. 자, 그것이 뭘 보여주냐면은 어느 순간부터가 정치를 내가 평론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영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사례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동대문구에서 재개발이 한참일 때 아시겠지만 재개발 철거 지역에는 쓰레기 수거라든가 정비가 잘 안 됩니다. 동네가 아주 난리가 나는데 그때 주민들이 그런 제안을 하신 거예요. 옛날처럼 우리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치우자, 청소를 하자라고 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재개발 지역에 있는 이런 골목길의 청소는 당연히 구청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주민들이 직접 구청 게시판에 하루에 몇 건씩 재개발 지역에 대한 청소와 이런 환경 문제들을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에서 청소부 인력들 더 늘렸고요. 환경 개선에 더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지역 정치라는 것, 특히 시민들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정치인의 환호를 하거나 특정한 정치인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닥친 문제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반응을 볼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참여의 과정이지, 수많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치를 평론하고 누구를 환호하고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런 점에서 TBS의 역할은 그러한 식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정치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 관련 시사 콘텐츠라든가 시민자치조직의 제안과 의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미디어, 지금 한참 실험 중인데 이런 시민미디어의 사례들을 좀 더 확대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예산과 인력들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서울은 재난이 없다 라고 했던 어떤 분의 말씀이 기억납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신림동 현상부터 시작해서 서울 같은 대도시들은 결코 재난에서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각 지역은 지역마다 특화된 재난 방송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또는 행안부에서 내려준 일종의 정규화된 매뉴얼로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지역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사는 지역이 다 성향이 다른데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재난 방송을 하지 못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이 KBS가 재난 방송을 많이 바꿨습니다. 저도 예전에 수해를 당해본 경험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태풍의 경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우량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집에 물이 닥쳤을 때 제일 급한 것은 119가 전화가 안 될 때 어디 전화해야 됩니다. 방송에서는 자꾸 그럽니다. 주차장에 물이 들어오세요 했으니까 모래주머니로 쌓으세요. 차수막을 설치하세요. 모래주머니 어디서 구합니까? 차수막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서울과 같이 밀집도가 심한 곳에서는 각각의 자치구별로 해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피해가 닥쳤을 때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고 어디서 무엇을 구해야 되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될 정보를 줘야죠. 그게 문 앞에 물이 밀려오고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이지, 태풍의 경로, 강수량 예측 이런 것들이 결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서울시의 지역방송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서울에 특화된 재난 체계가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체계들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사는 동네에도 많습니다만은 침수가 되거나 또는 무너질 만한 위험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방송은 사후보도입니다. 침수가 되면 이야기를 해요. 그럼 TBS라는 곳에서 25개 자치구의 시민들이 직접 제보하는 바대로 이번에 여기가 위험합니다. 이러한 천이 넘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의 미리 예고를 할 수 있거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재난 방송의 시스템이죠. 자, 119와 110은 실제로 재난이 벌어졌을 경우에 연락하는 곳이지만, TBS라면은 또는 서울시와 같은 곳의 재난 대책이라고 한다면은 미리 방송이 이러한 곳이 위험한 지역이다, 이런 곳이 필요합니다라는 식의 계속 정보를 주면서 관계 당국과 소방서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보편적 미디어 환경 구축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더 자세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지금 TBS가 자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도 있습니다. 지역 정치 경제 보도를 더욱더 강화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 또 하나는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를 강화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한 가지 빠르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교통방송이라고 하는 지나간 과거의 사항에 얽매이지 않고 이미 TBS는 종합편성 채널과 거의 동일한 내부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합편성 채널로 전환해달라고 변경 허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없는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 있는 제도들을 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자체 지원의 문제입니다. 아마 서울시 의회나 서울 시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지금 현재 TBS가 혼자서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뭐 300억이 넘는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KBS가 시민들의 수신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상업 지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또 영국의 BBC가 수신료와 상업 지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충분히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상업 지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방송 광고 판매 제도 개선을 통해서 TBS도 그러한 식의 광고를 만들 수 있을 그러한 기회와 방식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결정이나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의 준비를 통해서 TBS가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좀 더 큰 수익원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아마 의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는 그동안 서울시가 TBS 예산을 짤 때 했던 항목표입니다. 저도 이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 이게 서울시 한 부처 예산을 짜는 거와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BS가 자, 재난방송은 뭐를 해야 돼, 또는 시사교양이라든가 뭘 만들어야 되는 식의 공적 책무를 부여해서 그 책무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라디오 얼마, TV 얼마, 보도 얼마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비용이 드는 TV에다가는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그 TV 누가 본다고? 아니 TBS에 TV가 있었어? 근데 여기에 왜 150억이 들어가?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서울시의 특기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얘기입니다. 서울시 의회라면은 또는 지역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TBS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지정을 하시고 그 역할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라디오 얼마, TV 얼마, 보도 얼마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정치적 논란이나 또는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민주당 의원님들이든 국민의힘 의원님들 간에 자, TBS라고 하는 중요한 주파수의 재산이 있고 4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갖다가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이 예산을 만드는 과정이지 현재와 같이 매체별로 확인할 수도 없는 이러한 식의 편성을 가지고서는 시민들도 이해할 수 없고 내부 종사자들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예산 편성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TBS의 공적 책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좀 결론을 좀 드리자면요, TBS 조례 폐지안이라고 하는 것이 상정된 지 꽤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TF도 구성해 주셨고,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마치 여의도 국회와 같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갈등과 대립, 협상과 타협으로 가기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의 기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역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서울시에 미디어는 왜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를 또 다시 시작을 하셔서 서울시 의회에서 충분한 공청회라든가 자리를 만드셔가지고 TBS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시의회 역할이 돼야 되지 조례 폐지안을 없애겠다.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절차들을 꼭 준수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아니라 자, TBS가 그동안 무엇을 부족하게 했는가, TBS를 가지고 서울 시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큰 상위 법령들의 개정이라든가 상위 규제기관들의 결정이 있어야 하지만 저는 서울시 의회가 그런 식으로 자율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서울시 의회에서 다른 지역이 롤모델을 삼을 수 있는, 제 기억이 맞다면 과거 99.9 메가헤르츠 가지고서 경기 방송에 살렸었을 때 TBS가 굉장히 중요한 모델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이후에도 TBS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따라갈 수 있는 TBS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이번 임시회와 올해 서울시 의회가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발표가 길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발제 중에 우리 이인재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재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발제가 뭐 예상 시간보다 2배 이상 훌쩍 넘긴 것 같은데 그래도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순삭했어요. 예. 우리 그 한혜종 영상원 강사이시고 언론학 박사이신 김동원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발제는 뭐 다 잘 그 필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지원 폐지 조례안이 근본적으로 해산을 염두에 뒀다는 점, 그리고 360명, 400명 가까운 노동자의
그 일자리를 빼앗게 된다는 점, 이런 면에서 민주주의 위기다라고 규정을 하셨고, 이 토론의 주제에 걸맞도록 더 좋은 TBS가 되도록 발전 방향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의 이 자리가 TBS가 더 좋은 TBS가 되도록 성장하는 그런 성장통의 그 성장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토론을 하실 건데요. 혹시 먼저 해주실 분? 그러면은 순서대로 우리 이강혁 변호사님 토론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방금 발제 맡아주신 김 박사님께서 개략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문제 이번 이 TBS 조례 폐지안 그것이 지니고 있는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을 토론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TBS 조례 폐지안을 보면 우선 당연히 떠올릴 수 있는 문제는 이제 방송의 자유 침해 문제가 되겠죠. 이번 조례 폐지안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전원의회에서 발의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제안 이유를 보면은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물론 방송 분야에 대한 서울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중간에 생략을 하고 결론적으로 TBS가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제안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죄송합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뉴스공장을 비롯한 TBS 프로그램의 공정성 내지는 정치적 경향성 등에 강한 반발 비판을 거듭해 왔고요. 또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교육방송을 전환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든가, 또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TBS의 기관 경고, 기관장 경고 이런 거를 이제 진행하는 이런 것들과 다르지 않은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지금 서울시 지자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특정 정당이 자신들의 이제 선호에 맞지 않는 그런 방송을 TBS에서 방송 내용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 제기된 것이다라는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실질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맞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그런 분석이 결국 이번 발의는 TBS의 어떤 방송 구조나 제도 이런 거를 좀 바꾸는 걸 넘어서 이 TBS 재단의 TBS 측의 헌법상 기본권이 방송의 자유 침해에 이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앞으로 어떤 이 고소 고발 등에 의해서 혹시라도 수사기관이 이번 발의에 참여한 서울시 의원들의 상호 연락 내용에 대한 어떤 사실조사라든가 내지는 참여한 의원들 중 일부였던 양심선언이라든가 어떤 증언 등에 의해서 이번 이러한 조례 폐지안 발의가 바로 뉴스공장의 폐지 변경이라든가 이런 TBS 방송 편성에 관한 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면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드러난다면, 확인이 된다면 이게 이제 방송법 제4조 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방송 편성에 관해서 이제 누구도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조항을 위반한 죄에 해당하게 돼서 처벌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방송의 자유 침해 기본적인 문제점을 좀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법률 유보 원칙의 문제를 이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칙 제3조에 보면은 이번 조례안에서 이 조례 시행 전이라도 시장은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출연자라고 하더라도 이 근거 법률인 지방 출자 출연법에서는 장래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 가지고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요.
이미 출자 출연을 한 재산을 환수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 민법상 일반 법리에 기초해서 봤을 때 이런 TBS 같은 비영리 재단 법인의 경우에 이런 이 출연된 재산,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감시키는 것은 정관 변경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지방 출자 출연법에 보면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기본적으로 이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어떤 지도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 외에 어떤 이런 재산을 환수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다른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 살펴본 것 같은 그런 상위 법들의 과 내용에 맞지 않게 그것들이 정하고 있는 예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장이 이런 출연자산 정리 행위 내지는 그에 관한 준비 행위를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이걸 통해서 지방의회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장 지자체장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처럼 이걸 계기로 해서 그렇게 돼 있는 이 문제의 조무 부칙 조무는 아까 봤던 상위 법들하고 충돌해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고요. 그런 면에서 이 법률 유보 원칙, 그러니까 모든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서울시가 지금까지 TBS 설립 이후에 예산 대부분을 줄곧 지원해온 것이 현실이었고, 이런 계속 그런 선행 조치를 서울시가 해왔는데, 그리고 그걸 믿고서 나름대로 그 기초 위에서 TBS는 나름대로 어떤 뭐 방송 이 재정의 독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근데 이것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런 식으로 지원을 없애버리고 박탈해 간다라는 부분들은 TBS 측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그러니까 서울시의 그런 선행 조치를 믿고 그에 기해서 방송을 운영하고 조직을 이끌어왔던 TBS 측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역시 신뢰보호 원칙, 그러니까 어떤 행정기관의 기존 어떤 언동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믿은 경우에 그 믿음은 신뢰는 보호해줘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이 신뢰보호 원칙도 위반을 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이나 아까 말씀드린 법률 유보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위배함으로써 이 TBS 재단의 직업의 자유, 그러니까 이 TBS 재단이 유지되면서 이 활동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박탈되어 버릴 수 있죠. 그다음에 재산권 이런 것 등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이 3조 부칙 3조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조례안 전체가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상위법들이 정한 해산 사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설립 목적의 달성이라든가 존립기간 만료라든가 합병 파산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해당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재단을 이제 해산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 부칙 조문만이 아니라 결국 전체로서 이 조례안 자체가 이 법률보 원칙이나 뭐 신뢰보 원칙 이런 것들 위반해서 위헌성을 지닌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좀 부가적으로는 직접 물론 TBS 재단 측이 제기를 할 주된 면은 아니겠습니다만 또 부가적으로 봤을 때 부칙 제2조에서 이 TBS 소속 직원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어떤 운영되고 있거나 신설될 서울시 출자 출연 기관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라는 그런 부분 규정은 이제 지방 출자 출연법이라든가 또 관련 하위 규정에 출자 출연 기관 신규 채용을 할 때는 공개 경정 시험을 관철시켜야 되고 또 차별 금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지방 출자 출연법 규정이나 하위 규정 관련 규정들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어떤 그런
다른 그 출자 출연 기관에서 였듯이 이런 여기 조례안이 예정하고 있는 것 같은 식의 TBS 직원 전 직원들에 대한 우선권이 보장되는 그런 신규 채용이 이루어질 경우에 거기서 어떤 낙방한 탈락한 그런 다른 경쟁자들은 직원자들은 그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이러한 이런 조례안 내용과 그에 기해서 이루어진 신규 채용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위법하고 무효이다라는 식의 법적인 평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헌법이나 또 상위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이번 조례 폐지안이 만약에 결국 서울시에서 의결까지 될 경우에 이 의결된 조례에 대해서 TBS 측은 그 헌법재판소의 무연무효를 확인하는 헌법소환 심판 청구를 제기를 하거나 또 법원에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그리고 또 그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그런 것들 할 수 있고 그것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강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을 넘어서 위헌 가능성이 있는 것이네요. 예, 이제 발제하시는 토론하시는 동안 또 세 분 의원님 모셨습니다. 이민옥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박수빈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한신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옆에 계시는 정준호 의원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예, 좀 황당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결론은 그 많은 전문가 분들, 패널 분들이 말씀 많이 주셨고 저는 이제 의회의 시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론은 뭐 다수당의 힘으로서 과잉 입법을 시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그 전 의회 때나 아니면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때 이런 비판을 많이 들었는데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판단됩니다. 이 정책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 합리적이고 안정적 입법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거는 그 TBS 폐지조례는 법적 분쟁 위험이 매우 크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갈등 유발이 될 거고 정쟁 유발이 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에 누가 책임지도 않고 그냥 방기 상태로 넣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되냐면 출연 기간에 대한 또 보편적 적용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 그 서울의 주택 공급과 안정적 가격 안정을 책임져야 되는 SH라는 공사가 있는데 아니면 출연 기간, 출자 기간이 다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값 조정 실패했다고 얼마나 많은 저희가 질타와 반성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주무부서 SH나 LH에 대한 지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과 이런 부분들인데 이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있고 다른 출자 기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한 KBS나 EBS가 똑같은 형태를 적용할 수 있겠죠.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회가 바뀔 때마다 이런 폭거적 형태라고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 적용할 것이고 아니면 다음 선거 때 또 이렇게 바뀌면은 바뀔 때마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은 국민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정권 바뀔 때마다 당연히 바뀌는 거지 이렇게 용인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증주의적 그러니까 저번에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개혁을 하는 거지 이 정치라는 게 혁명을 하는 지점은 아니기 때문에 타협 가능한 개혁 지점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도출하고 TBS 자체도 조례가 법령을 상회하지 말고 그 내부적인 조율과 개혁 가능한 지점을 접근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바라보아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위에서 국민의힘과 저희 더불어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여러분의 당을 떠나서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지점을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그 안정성 내부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는 게 시민한테 더 유리하고 총량의 이익에 부합하느냐라는 가치를 찾아내야 되는 게 의회의 의무라고 보여집니다. 뭐 나머지 부분들은 전문가분들이나 미디어 쪽에 계신 언론학 박사분들이 하시고 시의회에서 집중돼야 되는 시각이나 의원으로서 의회로서 보는 바라는 관점은 이 정도였습니다. 이걸로 제가 결론을 마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의원으로서 의회 입장을 대변하신 것 같고요. TBS 미디어 재단을 독립기구로 만들 때 사실 전임 시장께서도 권력의 부속 기관으로 이거를 독립시킨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율성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의미로 미디어 재단을 독립을 분명히 한 거고요. 그거는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다음에 시장 바뀌면 또 바꿀 겁니까? 언론은 그렇게 권력에 입맞다가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지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같은 언론인으로서 기자의 어떤 그 토론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영식 오마이뉴스 기자님이시죠?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영식입니다. 그 김동원 박사님 꼼꼼한 발제 잘 읽었고요. 그 덕분에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권력 교체가 된 직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TBS 조례 폐지 반대를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분명히 정치적 행위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 정치 행위의 표적이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굉장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최종 목표는 김어준 진행자의 하차일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니까는 사실 방송 길들이기, 방송 탄압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그 공영 미디어로서의 TBS 미래를 둘러싼 아주 중요한 논의들이, 진지한 논의들이 사실 거의 정치 쟁점화돼 버려서 사라졌거든요. 저는 솔직히 미디어 비즈니스 측면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굉장히 성공한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두터운 그 충성스러운 열혈 시청자층을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상업 광고가 허용됐더라면은 상당한 수익까지 안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공정성 시비도 있고요. 정치 편향성 논란도 사실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최근 뭐 진보 진영에서도 이제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치우쳤다라고 하는 비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는 그런 비판들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TBS 조례 폐지 법안 발의는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 시기에 이제 교통방송에서 TBS로 전환했을 때 좀 예고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당시 반쪽 독립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는 300억 원대의 서울시 출연금도 그대로 유지를 했고, 상업 광고도 불허하면서 시민 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의 독립 경영과 직결되는 그 사안들이, 핵심 사안들이 명확하게 사실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국민의힘은 이러한 구조적 상황들, 이런 상황들은 사실 무시한 채 사실 이제 TBS 조례 폐지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렇게 그 TBS 조례 폐지가 정치 쟁점화만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손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나친 정치 쟁점화에서 벗어나서 TBS가 그 온전한 시민 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미 국힘도 TBS 조례 폐지를 하면서 독립 경영의 시대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무리하게 사실 이 TBS 조례 폐지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 TBS의 미래를 좀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저는 우선적인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그 기자협회하고 같이 힘을 하고 있는 전국 언론노조에서도 제안을 했고, 오늘 김동원 그 박사님도 발제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서울시의회 공영방송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이 동수 추천으로 하는 자문단도 구성을 해서 이러한 것들 구성들을 좀 서둘렀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것들에 합의하는 것이 TBS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사실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게 저는 오세훈 시장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 오세훈 시장이 이런 식의 방금 언론노조에서 제안했던,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공영방송 특위라든지 자문단 구성 이런 것들의 과정들을 만약 성공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그거는 오세훈 시장이 지역 공영방송 역사에서 상당히 특별한 공로를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오세훈 시장은 좀 새롭게 이 문제를 좀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저도 지난 대선 때에 윤석열 그 후보, 당시 대선 후보와 가족들 검증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때에 저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 우리가 흔히 전통적인 그 미디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검증의 역할들이 굉장히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식사 자리에서 그 선배 언론인 기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선배 기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거는 실패한 게 아니고 레거시 미디어들이 사실상 윤석열 후보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검증을 외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보면서 저도 사실은 이제 이게 딴지일보부터 시작해서 낙곰수, 그 다음에 사실 뉴스공장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이제 김어준 현상이라고 할 만한 그 일인데요. 저도 사실은 낙곰수 때는 되게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낙곰수가 대단히 그 자신들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독점적 지휘자인 것처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는데요. 저는 이제 그러면서 그 뉴스공장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럼 도대체 왜 김어준은 이렇게 대형 스피커가 됐을까? 사실 어차피 그 지금 국힘에서 겨냥하고 있는 거,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겨냥하고 있는 거는 사실 핵심적인 거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거든요. 그런 점 보면 우리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어준은 왜 이렇게 대중적 지지를 받는 대형 스피커가 됐을까? 그리고 정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대형 스피커가 됐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대선 때 검증 얘기를 했지만, 그 레거시 미디어들의 불신의 결과,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들의 실패의 반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김어준이 대형 스피커로 크게 된 그런 과정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레거시 미디어들이 물어야 될 것들, 질문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그리고 다뤄야 될 것들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으면서 사실은 그 김어준 뉴스공장이 많은 그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이 시청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었고, 국민의힘조차도 이것을 신경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사실 만든 것이죠. 물론 저는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한 비판, 그리고 또 김어준 개인에 대한 비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합당한 일이라고도 봐요. 하지만 왜 김어준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김어준 뉴스공장이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김어준이 대형 스피커로서 정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됐는지, 그게 레거시 미디어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는 점도 한번 꼭 성찰을 해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영식 기자님, 한국기자협회 부회장도 맡고 계신데요. 예, 기자의 눈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TBS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TBS를 잘 성장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오세훈 시장은 언론을 존중해준 굉장히 성공한 시장이 될 것이라는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사이에 우리 박칠성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명주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심영섭 교수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이 토론이 끝나고 나면 약간의 시간이 남기 때문에 우리 플로어에서도 충분히 질의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사이버대 미디어 영상홍보학과 겸임 교수이면서 언론인권센터 이사를 맡고 계시는 심영선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영섭입니다. 발제문을 읽고서 이제 토론문을 미리 준비해 오긴 했는데요. 오늘 김동훈 선생님이 발제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앞에서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이 조례의 목적이라는 게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을 폐지하기 위한 어떤 절차로서 혹은 압박하기 위한 선제적인 행동이라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면에서 이게 정책 아젠다를 만드는 행위도 아니고 정치 행위도 아니고 그냥 폭력적인 난장에 해당되는 행동일 텐데요. 물론 이제 의회 내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또 뭐 그런 자신감과 동시에 뭔가 빨리 진행하고 싶다는 조급함들이 이 조례에 묻어난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TBS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왜 서울시만 굳이 지역 공영방송이 필요한가라는 얘기를 자주 얘기하거든요. 다른 데는 하나도 없는데 왜 굳이 서울시만 돈 들여가지고 하느냐고 얘기하는데요. 다른 지역은 지역 공영방송이 있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고 지역 민방이 있습니다. 예컨대 부산만 해도 KNN이라는 지역 민방위 사업자가 있고 부산 KBS와 부산 MBC가 있죠. 각 지역마다 사실상 다 최소한 2개의 경쟁하는 공영방송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 민방이 있습니다. 서울시만 없는 겁니다. 서울시만. 아까 앞에서 김동훈 박사님 발제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의 경우 25개 지역 구가 있고 자치구가 있고 5개의 권역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서울에서 일어나는 뉴스, 서울발 뉴스들의 대부분은 전국 정치나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이야기고 또 글로벌 뉴스에 대한 부분들이지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안들이나 의제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경우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결국은 TBS라는 것을 만든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이제 TBS라는 게 앞에서도 발표해 주셨지만 민법상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이라는 것이거든요. 민법상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이 방송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국제방송을 하는 아리랑 국제방송이죠. 아리랑 국제방송의 경우에도 이 민법상 만들어 놓은 비영리 재단이다 보니까 결국은 출자금을 누가 주느냐, 예산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체 방송 내용과 경영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예컨대 이제 아리랑 국제방송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예산의 독립성도 없고 예산의 독립성이 없다 보니까 경영과 편성의 독립성이 주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동일하게 공공기관이지만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 공공기관 평가가 예외적으로 이제 면제되는 곳이 있는데 KBS, EBS죠. 그러니까 동일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KBS나 EBS처럼 방송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조항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위법과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상위법에 제정되기 위해서는 TBS라는 방송사가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정확하게 이제 공공기관을 자리매김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아리랑 국제방송처럼 그냥 민법상의 비영리 재단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비영리 재단은 결국은 누가 비영리 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권, 즉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때마다 예산의 규모도 달라지는 것이고 또 해야 될 역할과 동시에 경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요. 새로 만든다는 조례 혹은 새로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문제 자체는 앞에서 백 변호사님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률 유보 조항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시대 정신이긴 한데요. 가처분 대상이죠. 또 가처분이 나올 것이고요. 또 가처분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헌법에서의 헌법쟁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인데요. 굳이 이러한 어떤 그 소모적인 행위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위들은 예전에도 서울시에서 비슷하게 일어났었죠. 그 무상급식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동일하게 정치적인 그 데미지가 있을 수 있는 사건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아까 그 구영식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도움이 안 되는 행위들에 대해서 현재의 그런 어떤 그 선거 결과에 대한 취함에서 취해가지고 그 조급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서는 그 근본적으로 공영방송, 지역 공영방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물론 우리 방송법상 KBS, MBC, E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영방송이라는 법적 영조물로서의 정의는 분명히 없습니다. 법적 정의된 정의 없고 그냥 역할에 대한 부분만 있는데 이 역할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전에 공보처 시절에 공보처의 산하기관 그 공보부죠. 그때는 공보부의 방송과가 그 관할하는 그냥 산하기관 사업소 정도로 기능했던 KBS에 주어졌던 역할이 그냥 방송법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EBS도 그와 준하는 그 조항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여전히 방송법이 고쳐지지 않고 지역 공영방송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의 공적 책무, 공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고 또 기능은 어떻게 그 작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명확히 없다 보니까 상위법에 부재한 내용이다 보니까 조례에서도 안 들어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선제적으로 이러한 조항들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상위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조례를 통해 조례 개정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필요가 없지만 공영방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역할과 또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들이 그 전체적으로 그 균형 있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인 거죠. 사실 그 정의는 없지만 앞에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TBS의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은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내서 어떻게 그 아젠다를 만들어야 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 있고 또 그 우리 동네 그 방송에서도 나오지만 실제로 그 지역 내에서 이제 그 구청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혹은 다양한 정치인들이 직접 설명하고 그것을 시민들과 풀어나가는 그런 공론장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어떻게 지향해야 되는지 부분들이 법률에 나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그러면 그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은 이미 그 발제해 주신 내용처럼 뭐 다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제일 필요한 것이 역시 지역 공론장으로서 역할일 것이고 또 동시에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 이미 그 TBS가 지금 다 하고 있는 역할들입니다. 다 하고 있는 역할인데 이 역할을 법적으로 조례를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근거 조항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당연히 지역 일자리로서의 어떤 TBS의 경제적 기능도 중요할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좀 그 제안한다라면 또 이건 뭐 저의 생각이긴 한데요. 그 지역 공영방송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하이퍼 로컬로서의 역할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서울시는 서울시 하나로서 기능하지는 않거든요. 수도권이라는 걸 큰 어떤 행정 단위 내에서 경기도와 인천 등과 연계돼 가지고 여러 가지가 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 교통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이 수도권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지역 이슈와 그러한 내용들이 동시에 다뤄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서울시의 그 행정이라는 게 곧 전국의 행정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어떤 행정과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TBS가 만들어야 되는 건 중앙정치 의제를 안 다루는 게 아니고 다루되 이 중앙정치의 의제가 구체적으로 서울시와 어떤 연계가 돼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지자체와 어떤 연결이 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또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 이슈와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를 들면 환경 문제라든지 기후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들을 같이 다룰 수 있는 역할도 그 주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그 TBS 조례에는 그 국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그 조항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건 기능으로서 수행해야 될 역할 그 일이 아니고 사업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역할로서의 그 공적 책무 하나로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재원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도 그 TBS가 그 협찬 수입이 있죠. 만약에 광고 수입을 그 허용해 준다고 하더라도 얼만큼 더 늘어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TBS도 그 미리 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선제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보셨을 텐데 광고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현재보다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현재도 있는 그 수익도 광고가 없는 대신 협찬이나 다른 방향으로 다른 형식으로 일정 정도 이제 충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광고만 믿고서 그 서울시 예산을 줄여도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TBS가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공적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그 공적 재원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의회에서 제대로 그 마련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TBS 재원에 대한 뭐 위원회라든지 산정위라든지 혹은 그 재원에 대한 그 위원회를 그 운영해 가지고 매번 이제 필요한 예산에 대한 것들을 그 수요를 갖다가 산정하고 그에 대한 집행 후에 평가하는 부분들의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상업 재원을 그 도입해 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라는 그 막연한 그 기대, 막연한 환상만 가지고 재원 문제를 풀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그 TBS 논의에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저는 토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심영섭 교수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 TBS는 성장 중에 있죠. 많은 것들이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들이 있지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은 계속해서 있기는 하겠지만 다양해지고 풍부해지고 그리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적 책무에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플로어에서 저 질의를 받겠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답변을 받고 싶은 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서 질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예. 예,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라고 합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단순한 하나의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텐트폴 효과로 TBS의 영향력을 굉장히 키운 프로그램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사실 서울 시민 중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지역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진행자가 이 민주당 지지자들만 대변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사실 TBS를 지금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시민들의 주요한 감정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제자께서 이러한 그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어준의 뉴스공장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가 맞고 저는 좀 국민의힘 의원들 시의원들께서 좀 솔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례 안에다가 애매모호하게 시대와 미디어 환경을 벗어난 교통방송의 역할이라든가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니까 TBS에 대한 폐지안을 발의했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 시의회에서 또는 시민사회라든가 TBS 내부 종사자들 같이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모호하게 교육방송이 필요했다라든가 이런 식의 자꾸 우회를 하시니 그게 과연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절차인가라는 문제가 들고요. 저는 그 뉴스공장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곧 TBS와 동일시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2016년 9월 달에 뉴스공장이 첫 방송을 시작을 했고 그때는 사업소 시절이었던 것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들어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TBS의 청취율 확보라든가 그런 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이게 문제가 과연 공영방송이 그것이 뭐 정파적 방송이든 무엇이든 간에 시청률과 청취율을 가지고 다른 방송사와 경쟁을 하는 것을 공영방송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하면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또 얼마나 많은 청취율을 오르고 있는데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만일 좀 죄송합니다만은 상업방송이나 TV조선에서 얘기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상업방송이니까. 근데 언제나 모든 나라의 공영방송은
상업방송과의 경계를 짓는 것이 우리는 시장 경쟁에 연연하지 않는답니다. 최근에 한국의 정치 지형의 변화는 이 시장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팬덤과 얼마나 많은 지지층들을 확보하는가에 대한 경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쟁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지위가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거기에 매몰될 수 있는가? 만일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많이 듣는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라고 한다면, 유일하게 그러한 기준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수백만의 시청자를 가지고 있고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은 모두가 다 좋은 방송입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 문제 저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TBS의 문제를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문제로만 가져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큰 재원과 충분한 시청권을 가지고 있는 이 서울시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논의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서울 시민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그렇게 정치적 대립이 심한 국회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가지고 특위를 만들었고 거기를 통해서 자문단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것이지 하나의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국회에서 KBS 없앱시다, MBC 없앱시다 하는 거 본 적 없습니다. 설령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때는 지배구조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어가를 통해서 그걸 얘기를 했지, 어떻게 의회가 한 특정 프로그램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서 방송을 없애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분명히 TBS는 이게 좀 헛갈리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가를 자꾸만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TBS의 김어준 뉴스공장의 청취율이 많이 나온다? 물론 그만큼 정당의 지지자들이 원하니까 그걸 들으시겠죠. 근데 지역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지사밥 방송이라고 하는 것들은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방송부터 시작해서 재건축, 재개발 문제, 도시계획 문제들 필요한 거를 얘기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은 그렇게 청취율이라든가 특정한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어, 킬러 콘텐츠야라고 해서 자랑할 만한 지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포함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들이 이번 임시회부터 바로 서울시 의회에서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미디어 오늘 정철웅 기자님 정말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박유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위 박유진 의원입니다. 이강혁 변호사님 아까 이제 발제 내용과 여기 아마 이 방송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이 질문을 기다렸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첫 번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례 폐지안은 위헌적 요소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공통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심영섭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치고 이후에 진행될 사항은 당연히 가처분 소송 들어가겠죠. 그럼 가처분 소송 인용되고 나면 헌법소원까지 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법적 소송에 따라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한 논박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향후 법적으로 진행될 내용과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통과가 된 이후의 어떤 법적인 시나리오 부분을 물어봐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인용이 되면 물론 더욱더 그렇겠고, 인용 여부를 떠나서 조례의 무효 확인 소송, 조례가 위법해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그런 것을 구하는 소송을 이제 법원에 또 제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거론해 주셨지만
두 개를 이제 동시에 걸어놓을 수는 있는데요. 법원에서 이 부분 진행이 된다면은 실제 판결까지 이루어지고 그런다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심리를 진행해서 또 결정까지는 나오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소송 법적 조치를 추진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양쪽, 그러니까 법원에 걸어놓는 조례 위반 무효 확인 소송과 헌법재판소에 걸어놓는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앞뒤 선후에 될 수도 있겠지만 동시적으로 걸어놓고 어떤 진행 상황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먼저 결론이 나와서 어떤 원하는 어떤 결정 얻어낸다, 판결 얻어낸다라면 이제 그쪽이 선호하는 바이겠죠. 그런 식의 전략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는 주체 측에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TBS 미디어 재단 등이 되겠죠. 거기서 어떤 판단을 하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은 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박유진 의원님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출범을 한 게 2020년 2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으로 3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TBS는 성장 중에 있는 거고요. 전임 시장도 분명히 TBS 독립을 이야기했지 산하기관으로서 독립시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막 출범을 했고 걸음마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TBS가 지역 공영 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성장하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긴 시간이었는데 함께해 주신 우리 발제자분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게 긴박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긴박하게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그리고 또 추석 연휴가 끼었는데 너무 수고해 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토론회를 시청해 주시고 계신 천만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